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별들이 그렇듯 우리의 태양은 꽤 지루해요. 보세요. 특이한 게 없잖아요. 우주에는 수백만 개의 유사한 황색 외성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우린 그걸 좋아하죠. 결국 우리가 가진 유일한 항성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니까요. 하지만 항상 그랬던 건 아니에요. 옛날 옛적에 태양에겐 쌍둥이가 있었어요. 아마도 사악한 녀석으로요. 그 녀석이 어떻게 된 거냐고요? 자, 알아봅시다. 여기 거대한 분자운이 있어요. 가끔 암흑성운이라고도 불리죠. 여기에 가스, 먼지, 별더미로 가득 찬 성간 덩어리들이 많이 있어요. 이 구름들은 명확한 경계가 없고 종종 이상한 형태를 취해요. 심지어 그중 일부를 육안으로도 볼 수 있어요. 맑은 밤하늘을 보세요. 은하수 전체에 걸쳐 있는 어두운 점 같아 보여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태양이 약 45억 년 전에 태어났어요. 태양은 이 분자운 중 하나에서 생겨났어요. 수십억 년 전 에너지의 파도가 이곳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게 모든 물질들을 모아 이 덩어리들을 밀집된 핵으로 압축했죠. 그때 원시성이 탄생했어요. 이 원시성은 미지근한 수소와 헬륨 공이에요. 그러고 나서 수백만 년이 지난 후 공 내부의 온도와 압력이 증가했어요. 그 결과 항성이 태어났죠. 태양이요. 하지만 이 분자운의 모든 게 태양으로 변한 건 아니에요. 남은 물질들이 새로운 항성 주위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짐작하셨겠지만 점차 행성으로 변했죠. 지구를 포함해서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태양계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항성과 함께 또 다른 항성이 태어났어요. 잃어버린 태양의 쌍둥이죠.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물질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우린 이게 왜 존재한다고 생각할까요? 최근 과학자들은 별의 탄생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 통계 모형을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형들은 많은 별들이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무리를 이루어 나타난다는 걸 보여주었어요. 또는 형제가 한 명 이상으로요. 더 많은 연구 후에 과학자들은 분자운 안에 형성된 대부분의 별들이 동반자를 갖고 태어난다는 걸 확인했어요. 가끔 이 동반자들과 같이 지내기도 해요. 예를 들어 작은 별이 큰 별 주위를 회전해요. 심지어 쌍성계, 삼중성계, 그리고 다른 항성계를 형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끔 서로 다른 길을 가기도 해요. 영원히요. 이게 아마 우리 태양에도 일어났을 거예요. 형제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하나가 아니라 어린 형제 자매들의 무리들이요. 그리고 비슷한 질량과 다른 특징을 가진 더 큰 쌍둥이도요. 하지만 그런 경우라면 잃어버린 쌍둥이는 어디에 있는 거죠? 하나의 가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따르면 이 쌍둥이는 보이는 것만큼 착하지 않을 거예요. 1980년대에 과학자들은 지구의 역사에서 특정한 패턴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략 2700만 년마다 우리 행성에 대규모 멸종이 일어났어요. 꽤 이상하죠? 지구 역사상 매 2700만 년마다 지구의 생물권을 영원히 바꾸는 어떤 종류의 재앙이 있어 왔어요. 마치 예정대로 주기적으로 뭔가가 일으킨 것처럼 말이죠. 그러자 천문학자 리차드 멀러는 이런 사건들을 야기하는 뭔가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제안했습니다. 어떤 천체 말이에요. 그의 말에 따르면 이 별은 어두워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외성일지도 모른다고 해요. 우리로부터 약 1.5광년 떨어진 곳에 있을 수 있어요. 이 별은 거대한 궤도를 그리며 태양 주변을 돌고 있고 이 궤도를 완성하는 데 대략 2700만 년이 걸려요. 그리고 태양 가까이 다가가면 완전한 혼란을 야기하기 시작해요. 우리에게 접근하는 동안 이 말썽꾸러기는 오르트 구름이나 카이퍼대에 있는 해성의 궤도를 바꿔요. 결과적으로 이 모든 해성들이 우리를 향해 곧장 돌진하기 시작해요. 그게 지구의 충돌에 대량 멸종을 일으키죠. 공룡이 그랬던 것처럼요. 이 가상의 별의 이름은 네메시스예요. 고대 그리스 복수의 신의 이름이에요. 왜 우리에게 복수를 하는 거죠? 모르겠어요. 아마도 옛날에 태양이 분자운에서 거의 모든 먼지와 가스를 가져간 사실을 좋아하지 않았나 봐요. 태양은 꽤 큰 항성이 되었지만 쌍둥이는 어둡고 작았어요. 게다가 결국 외딴 곳으로 날아갈 수밖에 없었고요. 이러면 누구나 짜증나죠. 과학자들은 이 미스테리한 네메시스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가설을 제시했어요. 갈색이나 적색 외성일까요?
연료가 완전히 고갈된 별의 잔해일까요? 또는 별이 아니라 목성보다 더 거대한 떠돌이 행성일 수도 있을까요? 그게 뭐든 그 존재가 우리에게는 딱히 유쾌하진 않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범인을 찾으려는 우리의 모든 시도는 실패했어요. 현재까진 네메시스의 흔적을 찾지 못했어요. 최근의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대량 멸종 이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화석 기록을 좀 더 조사해보면 이 재앙들이 오히려 명확한 일정보다는 무작위로 발생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과학자들은 네메시스가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의심해요. 또 그런 비슷한 궤도를 도는 어떤 별도 아주 불가능할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오래 생존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해요.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메시스는 온라인에서 꽤 유명해졌어요. 많은 기사들과 뉴스에서 이걸 여전히 다양한 맥락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극적인 사건들, 그러니까 소행성 낙하, 쓰나미 등등을 이 신비한 별에 대한 걸로 기록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모든 게 전형적인 도시 괴담같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걸 잊지 말자고요. 네메시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태양에게 쌍둥이가 없었다는 걸 의미하진 않아요. 우선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이 여전히 관련이 있어요. 대부분의 별은 혼자 태어나지 않아요. 우리 태양계에 형제가 있었을 확률은 여전히 매우 높아요. 둘째로 이 잃어버린 쌍둥이의 존재에 대한 증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마 오르트 구름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이건 우리 태양계 바깥쪽 한계에 있는 거대한 구름이에요. 많은 해성과 멋진 바위들로 구성되어 있죠. 이제 과학자들은 이 구름에 우리 태양계의 탄생 이후에 남은 모든 것들의 다양한 잔재와 파편이 저장되어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거대한 과거의 박물관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오르트 구름에서 과학자들이 뭔가 흥미로운 걸 알아챘어요. 기본적으로 이 지역은 너무 무거운 것 같아 보여요. 오르트 구름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는 현재 태양계 행성에 대한 모형과는 일치하지 않아요. 너무 무거워요. 안에 뭔가의 잔해가 있어서 말이죠. 그래서 태양계에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뭔가가 있었어요. 하지만 과학자들이 가능성이 있는 제2의 태양을 계산에 포함시켰을 때 딱 들어맞았어요. 사라진 퍼즐 조각처럼 잃어버린 쌍둥이가 오르트 구름의 무게 차이와 완벽하게 일치했죠. 그래서 맞아요. 태양에게는 거의 확실하게 쌍둥이가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 있죠? 안타깝게도 이 별은 이미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 탄생 이후 태양과 좋아요. 태양 2.0은 겨우 몇백만 년을 같이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헤어져야 했어요. 이 두 번째 쌍둥이는 우리로부터 수백 광년 떨어져 있을지도 몰라요. 은하수 어디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꽤 어려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태양과 비슷한 나이의 모든 별들을 은하수에서 찾아야 해요. 그리고 이런 별들의 목록을 만든다고 해도 다음은요? 어떤 게 진짜 태양의 쌍둥이였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쌍둥이는 영원히 잃은 채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우리의 태양은 영원히 외롭게 있겠죠. 정말 슬픈 이야기네요. 하지만 기운 내세요. 우리에겐 아마 이게 최선일 거예요. 만약 쌍둥이가 있었다면 태양계는 지금의 모습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행성은 아예 존재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생명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마 태양의 희생에 감사해야 할 거예요. 반면 우리의 일몰은 타투인에 있는 것과 비슷했을 거예요. 멋진데요?